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미국의 현재 대중국 전력에 대한 좀 비판적인 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레이얼 브레이너드 전 재무부 차관의 주장, 또 그 분석을 통해서요. 현재 미국 정책 방향과 그 이면의 복잡한 현실을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은 그거죠.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뭐랄까 장기적인 전략 목표 달성보다는 좀 당장의 재정 문제 해결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의 장점, 힘을 스스로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이른바 자멸적 전략이라는 비판입니다. 자멸적 전략이라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네. 이게 과거 정부들의 어떤 초당적 접근 방식하고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이 비판이 과연 타당한 건지, 그걸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브레이너드 전 차관의 주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 일기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그래도 중국 부상에 맞서서 동맹하고 손잡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그런 핵심 기술 우위를 지키려는 그런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나 중국을 일단 국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변화시키려는 계획이 좀 틀어졌다고 보고 중국을 아예 파교적 경쟁자로 규정했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섰던 시기입니다. 기술 투자하고 동맹 규합하고 여기에 집중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브레이너드는 지금 그 기조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단순히 전략 목표가 흐릿해진 정도가 아니고 재정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딱 두면서 동맹국에게까지 고일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이건 동맹 관계 자체를 흔드는 거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대학 연구 자금 삭감이라든가 외국인 과학자 비자 제한 같은 조치들, 이런 것들이 미국의 혁신 동력 그 자체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 AI 같은 미래 기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근데 청정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줄인다. 이건 중국에게 주도권을 그냥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 밀려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한 건 심각한 자책골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와, 자책골이라니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게다가 4조 달러 부채 확대 법안 서명이라든지 연준 독립성 공격 같은 이런 재정 불안 요인들이 결국에는 달러 패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고요.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인식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브레이너드의 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전의 강경 노선, 그러니까 중국을 더 압박하고 고립시키면서 기술 투자는 늘리고 동맹과는 다시 굳건하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브레이너드는 그럼 왜 지금 행정부가 이런 과거 전략을 폐기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거든요. 이 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좀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죠. 첫째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냐면요. 38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38조요? 네. 이게 이자 비용만 해도 국방 예산 8,500억 달러인데 이걸 초과해요. 그러니까 8,700억 달러가 넘는 거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숨막히는 수준입니다. 과거처럼 돈을 막 쏟아붓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야, 국방 예산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여기에다가 또 중국과의 경제적인 얽힌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전체 무역의 35%가 중국이고 또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데 이걸 완전히 끊어낸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과거처럼 군사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때문에 현 행정부의 전략은 어쩌면 장기적인 중국 붕괴 전략 이런 걸 좀 포기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그러니까 이 재정 문제를 끄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희생시키는 단기적인 전략, 이른바 근린 궁피파, 그러니까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내 배를 채우겠다 이런 전략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근린 궁피파 전략.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제살 깎아먹기 아닌가요? 당장 급하다고 동맹을 쥐었자면 그 동맹들이 언제까지 미국 편에 서 있겠어요. 결국 미국 스스로 고립되는 길로 가는
또 다른 형태의 자멸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브레이너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의 강경책으로 돌아가자니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크고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동맹을 압박하는 이 근린 궁피파 전략을 계속하자니 장기적으로는 고립되고 약화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몰린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어떤 이상적인 목표와 아주 냉혹한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과거처럼 힘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기에는 내부적인 제약, 특히 부채 문제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현재처럼 현실과 타협하는 전략을 쓰자니 이건 또 장기적으로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 분석은 결국 미국이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어쩌면 공존과 상생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한 국제경쟁 구도 속에서 과연 이런 공존과 상생의 길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이상론에 불과할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